네, 그동안 많은 강연을 통해서 청년들의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강연을 듣다 보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나도 창업 한번 해보고 싶다 였고요. 그 다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그런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젊음과 용기만 믿고 시작하기엔 좀 현실에 나와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창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승환 교수님께서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도전하는 거에 평소 좀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에게 큰 조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준비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강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승환 교수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의 김승환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개발서라든지 이런 거 태어나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저는 신문 읽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기자님들의 주관이 담긴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성격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 베스트셀러였던 뭐 이렇게 치즈를 누가 이렇게 예, 한 글자도 안 봤습니다. 예, 사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갖고는 있었는데 안 봤습니다. 남의 얘기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누가 나 가르치면 지가 뭔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그냥 제 갈 길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런 직업을 갖게 됐네요. 행복합니다. 수업 시간에 저 혼자 말하니까. 그죠? 남의 얘기 안 들어도 되잖아요. 컨설턴트도 해봤고 또 취업 전문가로서 그쪽에 대한 일들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창업 전문가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 강사 경력까지 합쳐서 대학에서 제가 지금 1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벌써 아이가 있는 제자들도 있고 뭐 회사에서 꽤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도 있더라고요. 너희들 혹시 내 강의 중에 기억나는 거 있냐? 없대요. 근데 교수님은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그랬더니 학생들이 취직해서 회의하다 막히거나 아니면 상사들에게 혼났거나 아니면 어떤 책임을 맡았는데 뭔가 어려울 때 전화를 해요. 오랜만에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막 뭐라 하죠. 그 용건 있어 걸었지라고. 솔직히 제자가 스승에게 용건 없이 걸 일은 많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문화에서. 딱 막혔는데 교수님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참 많아요. 고맙게도. 싫어하는 친구도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학사도 해보고 석사도 해보고 박사도 해보고 학생의 자리에도 있어보고 선생의 자리에도 있어봤는데 나는 과연 어떤 강의가 기억에 남았었나 정말 오래 고민을 했는데 제 스승님들께 참 죄송합니다만 기억에 남는 수업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쉬는 시간에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신 것들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아서 그 교수님은 기억에 남는데 강의는 정말 죄송하게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제 강의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들었고 우리나라에서 뭐 청소년들이 됐건 교도소가 됐건 군인들이 됐건 창업자들이 됐건 시니어들이 됐건 불러주시는 곳들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1년에 몇만 명의 청중들이 제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시니까 계속 강의가 더 들어오겠죠. 아마도
하루에 3-4개씩 강의를 하고 다닐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부담이 돼요. 이게 기록으로 남잖아요. 실수하진 않을까. 더더군다나 제가 정말 부담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 아들이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할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저희 아이들은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또 저를 평생 키우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근데 분명히 또 아들 TV 나온다고, 남편 나온다고, 아빠 나온다고 볼 것 같은 거예요. 본방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저 전화 끄고 어디 잠수 타 있으려고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착한 얘기하기도 힘들고, 청춘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온 가족이 비웃을 것 같은 거예요. 지는 어땠는데.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남의 얘기 듣는 게 별로 싫었어요. 소위 말하는 사회에 성공하신 분들이, 리더라는 분들이 강연하시는 거 들으면 대부분 금숟가락이나 은숟가락을 물고 태어나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런 위치니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나랑 시작점이 달랐잖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인생 성공 스토리를 만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독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만한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 시기가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따라갈 만한 롤모델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랑 비슷한 시점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어떤 비슷한 캐퍼시티를 가지고 일을 하셨거나 공부하셨거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신 분들이 많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결국 결정한 건 솔직한 얘기 하자.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 하자. 제 강의가 되게 거칠거든요. 굉장히 좀 거칠고 위험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인 비판도 하고 막 정말 많이 질러요. 그래서 창업 바닥에서는 뭐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는 뭐 설 누구 선생님 같다는 표현도 되게 많이 듣고, 정부에서 하는 창업진의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대행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냐는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되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솔직하게 가려고요. 안 되면 다시 안 부르시겠죠. 그죠? 그리고 PD님이 심할서 쓰시면 끝나겠죠. 저야. 그리고 서로 핸드폰에서 전화번호 지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오늘 오면서 페이스북을 봤는데 정말 많은 예비 창업자들, 또 창업하신 분들, 학생들, 친구들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왜 이렇게 다 행복할까요? 왜 이렇게 다 예쁘고 잘생겼고 삶의 이벤트들이 너무 많고, 맛집이란 맛집은 이분들 다 가시는 것 같고, 어제 정말 클럽에서 너무 화끈하게 노셨고 돈도 많이 버시는 것 같고. 근데 저 그분들 알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참 많이 부러워하고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 밤에 편의점에서 밤새 알바하는 것도 알거든요. 학비가 모이지 않으니까,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전셋값이 올라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친구들인 거 분명히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어릴 땐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전화 걸던 시절이니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전화하고 엄마가 받으면 끊어버리고 걔가 받기를 기대하면서 막 기억하고 전화하고. 근데 요즘은 무조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워낙 남에게 보여지는 걸 중시 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가운데 상대적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얼마나 세게 느껴지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게임을 만드시는 회사의 본부장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한 번 만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연예인들을 총괄 관리하시는 어떤 대표님도 계시고, 친구들이 그렇게 뭐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셰프님도 계시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일찍 태어나길 잘했다. 저희가 청소년 때 IMF가 터졌고, 야 우리 어떡하냐, 나라가 망했다. 우리 어떻게 이런 시절에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지금 다시 40대에
나이에 모여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야, 진짜 잘 태어났다. 지금 20살이면 우린 죽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부분 면접관이기도 하고 신입사원 채용의 어떤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지위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에요. 신입사원들 서류를 받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스펙으로 붙을 만한 회사가 하나도 없대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희끼리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린 잘 태어났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순간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순간적인 용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건 정말 순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그냥 오늘 제가 잘 아는 창업 분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렇게 갈 겁니다. 취업도 창업도 힘드니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라는 쪽 얘기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완전히 꽂혀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멋있게 잘 찍지 않았습니까? 영화 보는 내내 그냥 긴박감이 막 넘치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여기 취업하고 싶은 좋은 회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걔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간신히 막차에 잡았어요. 그랬더니 위에 훨씬 훌륭한 사람이 밟는 거예요. 내리라고 너는. 네 자리는 없다고. 창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시장들이 분명히 있어요. 얼마 전에 30, 40대 엄마들을 필두로 한 영유아동 시장도 있었고 그 시장이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소비 계층을 거느리고 이걸 하면 돈을 번다는 수많은 소문과 함께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워낙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기도 쉬워졌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쉬워졌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퍼스트 무버라고 말하는 어떤 한 명이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열면 그 사람이 평생 자손 3대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칠성사이다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전국 다니면서 이 질문을 드려봤는데 맞추는 사람을 아직 한 명을 못 봤어요. 1950년이에요. 그럼 아직 젊으시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1950년 대한민국 역사적 사건 뭐가 있었죠? 6.25. 그죠? 칠성사이다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이다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과거에 대한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 생각에 묻혀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과거 성공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우리가 따라갈 만한 좋은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다른 세상에 살고 계세요. 요즘 대학생들 상대로 나온 설문조사 중에 제가 굉장히 놀랬던 설문조사가 일주일에 몇 번 술 먹니?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이하가 과반수를 넘더라고요. 저희 때 대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 술 먹니? 라고 물어보면 8번에서 9번 하루에 한 번 먹진 않을 테니까요. 계속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술 먹을 돈이 있었는가? 아니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힘들게 살았고 방학 때는 뭐 노동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시기가 좀 좋아서 과외일 같은 것도 지금보다 조금은 비싸긴 했었습니다. 과외비 같은 게. 그런 일도 했었고 그때 역시 식당에서 서빙들 했었고 대학생들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부모님들은 돈이 굉장히 많았는가? 아니었어요. IMF였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술을 먹을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왜 그렇게 놀러 갈 수 있었고 학교 출석도 잘 안 하고 학점 관리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계획이 됐었어요. 어느 정도 학년부터 공부하고 어느 정도 학점을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놀다가 한 1, 2년, 2, 3년은 놀다가 언제부터 적금을 들기 시작하고 그 적금을 들어서 어느 정도 모으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 것이고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어느 동네에 어떤 집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서 자식을 몇 명 정도 낳고 살다가 몇 년 정도 고생을 하면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다시 취직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자식을 봉양하는 동양권 문화에서 나는 노후를 자식의 품에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대학생은 그 계산이 안 서는 거죠. 첫 단추부터 안 꿰어지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이 될까?
교수들한테 수시로 설문이 와요.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희망적인 답을 저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가 고용 불안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가 제일 책임감 없이 돈 막 쓸 수 있는 나이거든요. 또 막 쓰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나이예요. 밖에서 노셔야 되는 나이예요. 대한민국처럼 초, 중, 고를 학교와 학원에 가둬놨던 학생들은 최소한 20살에서부터라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안 풀리는 거죠. 토익 해야 되고 자격증 해야 되고 뭐 돈 모아서 연수 가야 되고 알바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건 저희 나이 때도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여러분 나이의 불안감은 대단할 거예요. 이적이랑 유재석이 부른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저희 나이 때 들어도 눈물 시큼 날려고 하거든요. 그랬었지. 근데 아직도 좀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소비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기 삶이 계획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연애하기도 힘들죠. 요즘 청년들 보면 연애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연애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연애하기 힘들다 보니까 결혼하기가 힘들잖아요. 결혼하기 힘드니까 점점점 초혼의 첫 결혼의 나이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 오래 했다는 얘기죠. 직장 생활 오래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눈높이가 높아져요.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상대방 이성이 내 마음에 들기까지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쳐요. 나이 먹었잖아요. 직장에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친정 엄마 아빠, 시댁 엄마 아빠도 늙었잖아요. 애 맡기기 힘들잖아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아이를 낳아도 책임지진 않고 있잖아요. 물론 애쓰고 있습니다만 책임지진 않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 시점을 계획하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단순히 어떤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떤 하나의 짐이 되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가 너무 이쁜데 내 잠옷도 키티인데 같이 소꿉놀이 할 딸을 낳기가 힘든 거예요. 같이 야구, 캐치볼 하고 싶은 아들을 낳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초산의 나이가 늦어지잖아요. 첫 출산의 나이가. 그럼 사람도 기계에 비유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기계라는 게 생산 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일일 뿐이에요. 심리적으로는 어떻죠? 나이 먹어서 애 낳으면 그거 키우는데 힘들어요. 뭐 얘기들 들어보니까 뱃속에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드시대요.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래요. 나오면 더 힘들대요. 기어다닐 때 애가 걷는 엄마들이 기는 애 엄마를 보고 부러워해요. 그때가 좋을 때라고. 계속 서로 그때가 좋을 때래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하나 낳고 키우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둘째 낳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출산율이 점점점 줄어버리는 거예요.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왜 여러분이 지금 취업이 안 되는지 아세요? 창업하면 왜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지 아세요? 애가 없어서예요. 아이는 빨개 벗고 태어나죠. 저희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사람의 자식만 홀로 서길 못하나? 왜 저렇게 오랜 기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야 되나?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사람의 아이는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돼요. 그리고 계속 자라요. 여러분 멈추셨죠? 더 크실 것 같으세요? 장담컨대 옆으로 크세요. 매년 300g에서 1kg씩은 찌실 거예요. 나이살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관리만 될 뿐이지 절대 더 재생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처럼 되어 가실 거예요. 슬프시죠? 아이를 자꾸 사회가 생산을 해내야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키우고 가리키는데 소비가 일어나요. 제 나이쯤 되면 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생일 때 와이프가 오빠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한참 고민했거든요. 몇 날 며칠을. 없어요. 대부분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글쎄, 엄마 생신 선물은 모르겠지만 아빠 생신 선물은 굉장히 어려울걸요? 우리 아빠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밥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 먹을수록 필요한 게 없어져요. 물론 갖고 싶은 건 있어요. 멋있는 차도 갖고 싶고요. 멋있는 집도 갖고 싶고요. 정원 딸이 막 이런 로망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 받고 싶은 거 없어요. 당장에 급하게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땐 많잖아요. 다 갖고 싶고 다 필요하고 돈만 있으면 정말 막 이렇게 갈고리로 막 긁고 싶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매장을 들어가도 다 갖고 싶고 지나가는 모든 게 다 먹고 싶고 정작 소비를 해야 되는 나이 때는 삶이 불안정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삶이 안정화되어 가는 나이에는 마땅히 또 필요한 건 없고 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사회가 늙어가요.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세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것은. 저렇게 되면 한 나라의 성장은 당연히 저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첫 단추는 당연히 고용으로 풀어야 합니다. 당연히 취업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을 취업시키고 연애시키고 결혼시키고 출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는 당연히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못 가니까 성장이 멈추고 불평등하게 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 들어오고 우리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까지 들어오고 그들의 기술도 좋아지고 이젠 대륙의 실수란 말도 통용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만드는 거 많잖아요. 거기서 훨씬 싸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잖아요. 당장 우리 청춘들 돈 없는데 싸면 고맙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기사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앞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딩크족이라 부르죠. 결혼하셨으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이 얼마 안 남았죠? 2035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딱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죠? 10가정 중에 2집만 저러고 살고 있대요. 현재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폐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가 없대요. 어디 섬이 아니고요. 강남 한복판 대치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게 되실 것 같으세요? 연애할 수 있으시겠어요? 결혼은 자신 있으세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있으세요? 이게 계산이 안 서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로서 미안해요. 이런 세상을 살게 해서 굉장히 죄송해요. 지금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냐 하면 학생들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어학연수 갔다 올 수 있는 시간, 팀 프로젝트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서포팅이 되는 집 애들이 학점을 잘 받기 시작해요. 교수님들끼리 그런 얘기 해요. 제가 원래 되게 까칠했던 교수였어요. 그래서 레포트가 손으로 쓰는 거 200장, 좀 적게 하면 100장. 지금 표정들이 안 좋아지세요? 앞에 있는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표정. 어느 순간 감각적으로 느껴지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잇는 아이들이 제 과목에서 성적을 잘 받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 레포트 바꿨어요. 표지 포함 2장이에요. 손으로 써도 되고 손으로 쓰니까 폰트 자유, 줄간격 자유예요. 편의점에 앉아서 혹시 새벽에 손님 없는 시간이 있으면 골똘히 고민해보고 네 생각을 써라. 이게 경영창업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모든 게임들이 시작점이 너무 달라져 버리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그렇게 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게 자발적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 뭐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결혼해서 뭐해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여학생들 중에. 근데 그들과 친해지고 진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는 여성 중에 7명에서 8명 정도가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없으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싫어하나 봐요. 그냥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을 항상 매일 만나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무게감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얘네들 결혼 못하겠구나. 얘네들 취직도 안 될 텐데 큰일 났다. 창업 교수니까 그럼 창업시키면 답이 없는데 그래서 취업보다 창업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창업 전문가 중에 굉장히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어요. 창업을 진심으로 말리고 다녀요.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거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겠으나 힘들 거라는 말을 분명히 해요. 그리고 성공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여러분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들처럼 살게 되실 것 같으세요? 하이힐에 미쳐서 사러 다니고 파티에 미쳐서 돌아다니고 항상 브런치 카페에 가고 멋있는 디저트를 먹으러 가고 선상 파티를 즐기고 자유로운 연애와 대한민국 청춘들이 그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작은 원룸에서 친구들에게 이름 대면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그런 회사 들어봤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될까요? 학생들을 정말 곁에서 오래 봐왔던 저로서는 안타깝게도 두 번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혼 초산이 늦는 대표적인 커플들의 모습이죠. 불임까지는 몰라도 난임으로 가셨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신 분들이고 사회에서 이뤄놓은 게 많으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이뤄야 할 것들, 경제적인 것들, 어떤 사회적인 지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막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강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쪽이세요? 어떤 걸 그리고 계세요? 그럼 이제 창업 얘기 조금 시작해 볼게요. 조금만 할게요.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 같니? 너 10년 뒤에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니? 20년 뒤엔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니? 라는 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창업 쪽으로 넘어온 친구들은 굉장히 급해요. 보통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남의 말 듣는 거 싫은 친구들이에요. 제 어릴 때 같은 친구들인 거예요. 특히 뭐 또 특정 전문 기술이 있는 학생들은 더 그러세요. 그럼 제가 이러면 사업 실패할 거야, 이거 힘들 거야, 이거 어려울 텐데 막 그러면 그들이 항상 그 말해요. 경영학과 나오신 교수님이 예술을 알아? 그러니까 예술은 모르는데 네가 망할 건 알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에 가장 집중해 보셨어요? 자기 삶에 대해 가장 집중하시죠, 보통은. 근데 창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특히 대학생들 중에 실패 사례 대표적인 경우가 대학생들이 요즘 쓰는 말 중에 기성세대로서 제일 듣기 거북하기도 하고 제일 미안하기도 한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평생을 학교와 학원에 계셨어요. 그리고 뭐 대학에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학이란 곳 가봤더니 등록금 너무 비싸요. 이 비싼 돈을 내고 뭐 자유로운 토론과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막 도시락 먹으면서 막 이런 모습 상상했는데 갔더니 그 모습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내고 또 이렇게 긴 시간을 고생했으면 취직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혼하기 힘들어지고 아이 낳기 힘들어져요. 근데 참 재밌게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신문을 보고 책을 읽으면 어떤 아이템을 내놓는지 아세요? 영유아동 시장이 잘 될 거니까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겠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가서 물어봐요. 너만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니? 아니래요. 자기 친구들 다 그렇고 헬조선 다 그런데 대나무 숲에도 많이 나오는 글이래요. 그런 것들이. 근데 왜 아이템은 영유아동이니? 그 시장이 된대요. 그 시장이 된다고 그런대요.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강의하신대요. TV에서 신문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근데 너는 그렇게 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딨니?
페이스북에 많대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그 제품을 노려야지만 자기가 돈을 벌 것 같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청년들이면 자유로운 사고가 우선이잖아요. 헬조선이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욕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이템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반려동물 쪽을 많이 이야기해요. 외롭잖아요. 슬프잖아요. 누구랑 얘기해도 내 삶이 위축돼 있으면 누굴 만나도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아무 말 없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장님한테 박살나고 멋있는 디너를 먹지도 못하고 TV에 나오는 뭐 유명한 분의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락을 들고 집에 와서 그분의 방송을 보며 이렇게라도 됐다 자위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옆에 내 얼굴을 아무 조건 없이 마음껏 핥아주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찌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릴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졸라서 나 성적 몇 등 올릴게, 개 좀 사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사세요. 학교 앞에 자취한 애들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옛날보다 취직도 안 돼 있고 알바하고 있고 취준생이고 이런데 옛날 우리 시대 부모님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주세요. 예쁜 옷을 입히고 몇 개월 미만의 목초지에서 항생제를 맞지 않고 자란 송아지의 앞다리 뼈를 파는 걸 봤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또 창업적 전문가들은 새로운 거 있으면 다 경험해야 되거든요. 살려고 그랬더니 3달 뒤에 오래요. 예약 잡혀 있대요. 그래서 저 개가 나보다 비싼 걸 먹는구나. 대한민국 교수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뼈저리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보다도 개가 낫죠. 근데 확신이 드는 건 그 주인이 정말 부자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내 삶의 희망을 그냥 놓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 통로? 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할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끄덕임이 훨씬 커지시거든요. 그럼 그것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강의 분야가 시장 트렌드 쪽이에요. 그래서 시장 타당성이라도 하고 아이템 타당성이라고도 불리는 또 시장 진입, 로드맵, 뭐 전략 설정 전문가 뭐 그런 지금 뭐 포지셔닝이에요. 제가 상식적인 거예요. 요즘 커피숍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트렌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되고 수치로 나오고 강의되는 순간 이미 지나간 트렌드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분석된 것들을 보고 기사를 보고 책을 보고 책 준비하는데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016 트렌드 그럼 그거 2015년 얘기예요. 그러면 창업 준비하는데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거 분석해서 하면 이미 남들이 다 와 있어요. 다시 떠올리세요. 아까 그 영화의 첫 장면. 이미 다 달라붙어 있다고요. 퍼스트 무버가 시장에 들어가요. 그럼 패스트 팔로워들이 막 좀비처럼 들어오는 세상인데 안타까운 건 그 좀비가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죠? 우린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까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정말 창업하고 싶고 자나깨나 밥을 먹으나 화장실을 가나 창업 생각만 나는 게 아니시라면 창업 말리고 싶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이게 제 2년 전, 3년 전까지의 강의예요. 요즘은 이 말을 덧붙여요. 근데 어차피 취직도 안 될 거니까 2개 다 힘드니까 하고 싶은 거 하자.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창업 분야니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명확하게 해서 와라. 네,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성공시킬 수 있는, 선정될 수 있는 노하우도 가르쳐준다든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든지 어떻게 말하면 그들이 더 매력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디 상권에 어떻게 입지하는 게 너에게 참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창업의 가장 기본이에요.
소비자들이 이끄는 대로, 시장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놀라운 내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Follow me라고 외칠 수 있게 하실 것이냐. 보통 대한민국의 창업은 이런 소상공인 창업, 유통 이런 쪽과 소위 말하는 벤처 창업이라고 불리는 기술 창업,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혹시라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이번 정권이 정말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고 정말 많은 멘토들을 붙여주고 있고 정말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는 기관과 학교와 협회와 이런 것들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의 첫 걸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나만의 기술로 세상을 바꿔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해요.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알파고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좀 무서웠는데 역시 큰 기업이 다르구나. 왜 바둑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중에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스포츠가 바둑이거든요. 근데 빅데이터로 쌓기 좋은 전 세계 역사 대대로 내려온 기보가 있고 이기는 바둑 두는 법들이 나와 있고 이것을 가지고 혼자 셀프 학습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사람이 기계를 이기기 힘든 시장까지 갔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그냥 무섭다? 아니면 저희 어릴 때 공상과학에서 봤던 로봇이 어느 날 나를 지배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 저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진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전 창업 쪽이 보이는 거예요. 알파고란 이름의 스마트폰이 나오면 어떨까? 알파고란 이름의 자율주행차가 구글에서 나오면 어떨까? 저보다 운전 잘할 것 같아요. 운전 참 많이 해요. 이게 창업 전문가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했을 때는 한 달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가 30만 원이 넘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지간한 운수업에 계시는 보다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라 하더라고요. 졸려요. 운전할 때 너무 졸려요. 그래서 가방에 항상 그 사이다 만든 회사에서 만든 다른 거 있잖아요. 6이라는 숫자 들어가는 거. 그거 항상 갖고 다녀요. 근데 어제는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25개의 회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분들 다 만나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현무 씨가 춤추는 것까지 하나 더 넣어서 하식사나와 오로나민 씨 하나를 지금 가방에 넣어놨어요. 2개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떨리겠구나 오늘. 기록 남는 게 너무 싫어요. 이 카메라들이 전 지금 너무 싫어요. 그리고 분명히 2, 3주 전에 다이어트를 했어야 하는데 PD님에게 섭섭한 게 이 촬영이 원래 예정보다 일주일 늦춰진 거예요. 다이어트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맞춰서. 근데 이 마지막 일주일을 제가 못 버텼네요. 너무 속상해요. 지금보다 한 2, 3kg 더 빼놨었는데 원래 다이어트라는 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기간 지나가면 폭발하게 되잖아요. 네,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어제 저녁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못 먹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아침 저녁 굶으면 조금 더 예쁘게 나올까요? 네. 확실해요? 안 되셨겠네요. 어떤 쪽 창업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게 내 기술이에요. 알파고 정도의 기술이 있으면 저는 바로 창업합니다. 그죠? 스마트폰 만들어도 되고. 저는 요즘 맨날 벽시계 보면서 고민하거든요. 알람이 저기서 울리면 좋겠다. 그리고 IoT도 되면 좋겠어요. 막 연동도 되면 좋겠어요. 뭐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걸그룹이 나와서 아침에 춤추면서 노래도 해주고, 여러분들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이런 보이그룹들이 나와서 막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나이가 아니시군요.
샤이니 쪽까지 내려가셔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고 춤추어주고 알람 설정도 다 되고 조명 설정도 되는데 끄는 거는 직접 가서 일어나서 꺼야 되는. 밤에 잘 때마다 두려워요. 다음날 일정이 언제나 항상 많기 때문에 못 일어나면 어쩌나. 어제도 부산 가기 위해서 4시에 기상했거든요.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시계를 봐도 계속 그 생각만 들어요. 스마트워치도 있고 저도 그냥 시계도 있고 핸드폰에도 시계 나오고 전자시계도 집에 있습니다만 집에 보니까 벽시계 혼자 아주 아날로그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저런 걸로 창업하면 되겠다. 그럼 고민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놀라운 기술이 있을까?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기술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근데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기계과를 나오셨거나 산업공학과를 나오셨거나 물리학과를 나오시면 만들 수 있는 게 겁나 많아요. 근데 자기 친구들끼리만 좋아하고 끝나요. 매력적으로 만들질 못하든지 매력적으로 소비자에게 피칭한다고 그러는데 전달하질 못해요. 그런 것들이 항상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고 싶은지를 고르셔야 해요. 저게 우선이에요. 근데 저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트렌드가 따라가는 대로 시장에 돈이 모이는 것만 보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셔야 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요즘 제 눈에 제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고 잘 보고 있는 제품들은 영유아동 관련된 아이템들이에요. 그래서 영유아동 관련된 아이템이 이렇게 마케팅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제가 멘토링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김승환 교수 만났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은 영유아동이 너무 좋아 보여요. 당장 저는 제 아들 딸에게 사주고 싶은 아이템은 무조건 좋게 평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게임이에요. 게임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위닝 같은 거 대회에서 입상한 적도 있고 요즘 뭐 삼국지 중국 게임 이거 저희 와이프가 모르는데 저 글로벌 1위 했어요.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게임 아이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거 재밌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 야, 이거 돈도 써볼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아들이랑 계속 게임 얘기했어요. 너 뭘 잡았니? 아빠 뭘 잡았다. 아빠 나 그거 있어. 나 이거 있는데. 막 경쟁심 드는 거예요. 아들이 잡은 게 난 못 잡았어? 막 이러면서 막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댐을 만드시겠다든지 원자력 어떤 발전모를 만드신다면 매력도가 확 떨어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쪽 전문가에게 인계해요. 절로 가시라고. 죄송한데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개발하는 당신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할 수 없으니 다른 쪽으로 가시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지금 1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본인이 뭘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어차피 힘든 거라면 어차피 힘들 거예요. 어차피 힘들 거라면 좋은 일 하셔야죠. 좋아하는 일 하셔야죠. 그래야 후회가 없죠. 그리고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나이고 아직은 후회해도 되는 나이시거든요. 제 나이쯤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아들을 향해 돌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니까 곤란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것, 즉 팔릴 만한 걸 만들 것인지 만들 수 있는 걸 팔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즘 창업가는 돈키호테처럼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테니 이 세상에 무지한 것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상도 아닙니다. 이제 세상은 완벽하게 고객을 이해하는 창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취준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이 사람들에게 접목될 것인지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가치를 만드는 리더들이
취업이 됐건 창업이 됐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비폭력주의 뭐 이렇게 멋있는 얘기 하자는 거 아니고요. 당신의 삶에 이게 없어서 참 불편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2부 때 여러분에게 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쪽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되고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라는 건 경상계열답게 평생 돈 생각만 했던, 돈에 대한 공부만 했던 경상계열답게 정의해 드리자면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니어카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 헤어밴드 머리끈 살까 말까 거울 보시고 옆에 것도 보고 옆에 것도 보시잖아요. 그래놓고 집에 있으니까 안 사고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만든 건 소비자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어플리케이션 까셨어요? 몇 개나 까셨어요? 깔았으면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과금하신 거, 현금 결제하신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있으세요? 근데 왜 여러분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사람들이 당연히 다운받고 당연히 결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 전공을 찌르는 느낌이 확확 들더라고요. 막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고생했어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르치시다 보면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좀 창업에 맞고 이런 학생들은 좀 취업에 맞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취업에 맞는 학생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취업을 해서 정말 행복한 친구들이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너무 경직돼 있고 상하 구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직장을 간 후에 다시 나와서 창업하고 싶다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질문에 정답이 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렇게 아이디어 많고 마케팅 전략 많고 정부 지원 사업 활용 로드맵도 잘 아시는 분이 왜 창업 안 하느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도전적이지 못해요. 공격적이지 못하고 아까 막 땀 흘리는 거 보셨죠?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 잘 못해요. 학생도 잘 안 믿는 거긴 한데 제가 중국집에 전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해야 되잖아요. 되게 내성적이에요. A형이고 한 4학년 때까지 엄마 치마 잡고 다녔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드셨던 질문이 그 집은 딸만 셋인가 봐요. 저 누나 둘 있거든요. 성향적으로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오늘 뭐 먹지라는 이런 질문 그런 어플 다운 받는 사람이에요. 못하겠어요. 못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창업가 기질 자체가 없어요. 저에게. 그래서 기업가 정신, 창업가 기질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도전하기 좋아하고 결단력 좋고 속도 빠르고. 근데 어찌 보면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성향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망해요. 저처럼 철저한 사람들이 좀 덜 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분들은 또 크게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팀이에요. 저도 제 친구가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항상 상담하고 멘토링하고 저랑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자꾸 지르고 나갈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땡긴대요. 막아주시는구나. 못 가게. 근데 제 의견을 별로 집중해서 듣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누군가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보면 일단은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첫 번째는 돈 많이 벌고 싶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창업하고 싶어 하고요. 직장 생활해서 로드맵을 짜봤더니 재무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집값이나 아이를 키워야 되는 돈이나 해봤을 때 직장 생활로는
발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창업 바닥에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성공 케이스를 본 친구들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 이 친구들이 사업가로 굉장히 많이 넘어와요. 할 수 있다라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본인들에게 롤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교수들은 부모님이 교수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아버님이 사업가셨거든요. 저는 싫었어요. 월급날 다가오면 고민하시는 모습들,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 막 이런 거 맨날 하시는 게 저는 참 보기 싫었고,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저는 여러분이 공무원 되는 거 꿈꾸듯이 교수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잘 많이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썼던 책들에도 나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냐, 왜 창업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인들도 직장 상사 꼴보기 싫어서가 60%를 넘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업은 당연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되고 역량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하나 붙이자면 경험이 재산입니다. 굉장한 독설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키보드 워리어들이 다 내성적이에요. 아니 그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노력했어요. 저 오기 전에 막 땀나고 네. 되게 안 좋아합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어찌 보면 그래서 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질문하지 마 이런 거. 지금 계속 질문하시니까 되게 불편해요. 굉장히 신기한 분이신 것 같아요. 계속 좀 즐거운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즐거운 일을 아이템으로 바꿔서 뭐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실패한 사례가 있거나 어떤 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되면 소개하고자 했던 창업자가 있거든요. 근데 방송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하지 못한 친구가 루아흐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제 제자예요. 원래 되게 페피처럼 살았고 되게 즐겁게 살던 친구인데 필리핀 여행 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애들, 쓰레기 더미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나서 계속 그게 머리에 떠올라서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만들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 아이와 나눴던 대화를 생각해보고 그 아이가 누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탱크도 그리고 사자도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도 그려서 도면을 갖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하면 좋을까 해서 그거 그림이 담긴 에코백을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코백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은 그 아이의 꿈을 돕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처음에 어려웠죠. 되게 어려웠습니다. 공장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혼났대요. 이렇게 하면 가방 안 만들어진다고. 오바로꾸라는 단어를 몰랐던 거죠. 현장에서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진심이 통한 거죠. 그분들이 되게 잘 만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또 얘가 비싸게 팔았나 봐요. 근데 그 뜻에 동참하는 분들이 사주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겸손하게 기사거리가 떨어지신 수많은 분들이 이 아이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작가분들이 이 아이를 섭외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자체 이런 데 눈에 들어와서 시에서 뭐 사무실도 얻어주고 지원도 해주고 여기서 돈이 벌리니까 또 그 마을의 다른 아이, 옆 마을의 다른 아이를 지원하게 되고 에코백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니까 파우치 같은 거, 노트북 가방 같은 걸 만들어서 학교들의 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아이들과 학교를 지원하고 돈이 생기면 또 지원하러 달려가고 계속 이렇게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래도 영세계 교수가 창업 전문가니까 이런 마케팅도 해보고 홍보도 해보고 바이럴 마케팅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라.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물어봐서 왜 안 하니? 라고 했더니 그 마케팅 비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더 도울 수 있는지 아시냐고. 돈만 생기면 가는 거예요, 필리핀에. 계속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페피였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유명한. 요즘 보면 좀 꾀죄죄해요. 근데 얼굴이 밝아요. 행복한가 봐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에서 우리 기업의 어떤 가상의 아이를 만들어서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좋은 뜻을 알려주겠다 해서 대량으로 가방을 사주기도 하시고 고민하나 봐요. 대학원 다니다 휴학하고 한 건데 또 대학원 진학을 해서 다니다 보니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그냥 계속 이 일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하라고 태어난 사람인가 봐요. 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공부 얘기 물어볼 때마다 너도 그 아이템, 그 사업 얘기할 때, 아이들 얘기할 때 네 목소리 제일 밝다. 도와줄 건 없고 여기저기 강의 다니면서 네 아이템 많이 소개하고 다닐게. 그래서 제 강의의 끝에는 언제나 그 친구 회사에 대한 이야기 2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잘렸지만 여러분은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일을 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라는 상투적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만 살아보니 돈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절대 공감하기 힘든 내용들이 굉장히 연세 많으시고 정말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강연하실 때 항상 살아보니 돈이 다가 아니더라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이 창업 바닥에서 많이 환영받지 못하세요. 뭐 저나 뭐 다른 창업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40대 가장들, 집에 가면 돈 잡아먹는 귀신들 있는 그런 가장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돈 벌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대신 당신이 버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어디까지 환원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하면서 갑시다라고. 저 역시 교수고 창업 전문가지만 사명감과 소명의식은 분명히 갖고 일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내가 가르친 업체들은 사회에 해가 되는 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막아봐야겠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다른 사람이 벌었을 때보다는 사회에 조금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가르치고 싶다. 창업 초기부터, 예비 창업자 단계부터.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데요. 자기 좋아하는 일 하시는 분들은 끝에 결국 좋은 일로 쓰시더라고요. 참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업은 가급적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창업을 말리시는 창업 전문가 네,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 2부에도 김순환 교수님의 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